쓰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밖에 비 오나요? 비 멈췄어요. 네, 멈췄습니다. 네, 시장에도 갑자기 막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또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9월 달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시고 네, 추석 이후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3포인트에서 아마 그 부분도 녹아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중요한 분기점, 강조,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은 안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뚜렷하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2차 전지 강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 코멘트 잠깐만 이제 드려보자면 9월달 시장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BOJ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국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뭐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아 정말 시장의 자금이 좀 많이 약해져 있구나 체감이 되는 그런 이제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약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섹터별로 상당히 또 이제 선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는 약간은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이제 계속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또 떠오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뭐 BMS 관리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 안전한 배터리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중국의 CATL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주목을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캐즘 구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그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의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구간인 건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것이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배터리 안전에 대한 키워드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 정도 더 이슈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에 잘 가니까 이제 슬슬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저점 보유자의 영역이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이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물 구간이라는 건 저항대 구간인 거고 저항대 구간에선 투자들이 많이 또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그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42만 원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일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좋았었던 구간 있죠? 그 구간의 매물 구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 외에 다른 이슈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눈으로 아예 이 실적이 확 올라오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업황의 완전한 이제 이 전환에 대한 부분 실적이 완전하게 다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전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양극재는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양극재는 다르게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월요일 날의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극재가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건 최근에 하락이 워낙에 또 깊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월요일 날에 상승 나온 게 하락분을 그냥 회복하는 정도의 상승만 나왔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결론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원복하고 나서 이제 이 8만 원대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악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즉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당장의 수익성이 뛰어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월요일 날에 그냥 딱 이 주가가 원복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해주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히니까 여기에서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 그대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결론적으로는 물량이 어느 정도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도 그나마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들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밸류업 이슈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워낙에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밸류업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가에 대한 매력도를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저가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해서 저가를 지켜주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출발을 해줬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또 어느 정도 2차전지에 대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양극재 쪽으로도 그러한 훈풍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불어졌는데 결론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매물벽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한 분기점 위치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장이 또 워낙에 트렌드가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2차전지 돌고 화요일 날에 수급 빠져버리니까 또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황 반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짧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챙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화요일이 정말 중요하다. 화요일 날에 꺾이면 안 되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에 쭉쭉 뻗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은 약간 좀 꺾이지 않았나. 그 기세가 살짝 꺾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스탠스 잡아보시고요. 또 재접근 시점 이 시간에 알려주실 것 같아요. 2차전지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빠른 순환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STO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비단 오늘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STO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서 국회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원을 하면서 또 정치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종목군들 이 토큰증권 관련된 종목이 이번 주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벌써 한 3, 4일째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어제 같은 동시다발적인 탄력은 약간은 또 오후장 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TO 쪽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거래 대금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섹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의 움직임이 제가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차전지가 월요일 날에 일제히 수급을 받아줬고 2차전지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받아줬으면 2차전지가 9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화요일 날에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섹터군으로 수급이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어디 쪽이 수급을 받아줬을까를 봤더니 결론적으로 STO 종목군들이 이제 또 일제히 다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렌드 파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제 준비했던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야인시대에서 K옥션을 또 추천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야간에 이제 K옥션 추천드리면서 지금 2차전지가 더 갔어야 되는데 물량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준 쪽은 STO다라는 부분을 화요일 날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옥션을 안내를 드렸던 건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 트렌드,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TO 쪽에 수급이 몰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버리면서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STO가 이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이 트럼프 후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약간은 또 이제 이 미국판 금투세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살짝 흔들리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제2의 안전자산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와 그다음에 해리스 뒤이어서 또 이제 지지율 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게 또 이제 케네디 후보인데
케네디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케네디 후보도 가상화폐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에 동시에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한 STO 쪽을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론적으로 어제 오늘 탄력이 나오고 나서 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K옥션도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어제 윗골이 크게 그리고 오늘은 아예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오늘 그냥 다 물량을 뱉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눈이 정말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 맞아요. 것 같아요. 대금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섹터군들의 자금이 몰리고, 그렇다고 그쪽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가버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수급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 이번 주의 움직임은 월요일 날에 2차 전지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에 STO 들어갔죠. 그리고 STO에서 어제 오늘 탄력 나오다가 차익 실현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양자 컴퓨터하고 맞아요. 보안주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주 만에 너무나도 빠르게 주도주가 돌고 있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9월 달에는 대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메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테마의 순환은 몇몇으로 압축돼서 계속 돌까요? 아니면 한 번 시세를 냈던 거는 당분간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나요? 한 번 시세를 냈던 것은 당분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HBM이라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주도주가 명확하고 그 주도주에 대해서 시장의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투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금 자체도 많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에 막 1조, 2조씩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개별주 테마 순환 종목 장세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이 순환이 빠르게 나왔다가 순식간에 져버리기 때문에 종목을 다시 한번 본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섹터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순환입니다. 매물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 여전한 기대감. 앞선 방송에서도 지난주, 지지난주도 비만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팔로잉을 해주고 계세요. 미국에서는 또 관련주들 여전히 견조한데 국내에서 비만은 약간은 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뉴스 나온 것들 있나요? 뭐 사실 밀려났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시간에 상당히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블루엔텍도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고가를 또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또 일라이 릴리가 다시 신고가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뭐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뒤이어서 뭐 암젠이라든지 그 외 여러 기업들이 하반기에 임상이 대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 캐파가 또 커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연평균 작년에 시장 규모가 글로벌 한 100조 정도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한 12%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캐파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또 개화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블루엔텍이 지금 또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유통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가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이 분명하게 대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만 치료제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가오는 모멘텀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가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블루엔텍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었다가 지금 고점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새롭게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대봉 LS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그런데 대봉 LS도 현재 상황에서 이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샤페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안정성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뭐 양자 컴퓨터 혹은 뭐 보안 이러한 쪽들이 또 상당히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완전하게 그냥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실적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완전하게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사회에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가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또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에만 국한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오늘 알테오제는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어떤 시각이세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저번 주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먹거리를 지금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일전에 상승 나왔던 뭐 네. ABL 바이오, 유한양액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미 고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오히려 조금 준비를 하셔라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릴게요. 대형주 가운데서 요즘에 LG그룹주, 특히나 오늘 LG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메말라 붙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급을 워낙에 좀 자세하게 잘 봐주시니까 이 정도 수급, 이 정도 에너지라면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멘텀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할 수 있는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욱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익 시스템. 네, 최근에 이제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올해에는 철저하게 이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움직였고, 상반기에는 HBM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OLED 쪽이 이제 또 내년부터 뭐 아이폰이 뭐 모든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OLED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스플레이 중에 또 중국에서 선두주자 BOE 같은 경우에도 8.6세대 디스플레이를 또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OLED 쪽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또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 종목 후보군에 한번 넣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선익 시스템이 BOE 쪽에 또 수주를 또 따내왔고 앞으로 따내올 확률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후보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평가를 하자면 뭐 LG전자나 혹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사실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뭐 강도가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시장에서 반등 정도의 의미로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엑스게이트 같은 양자 컴퓨터 뭐 그다음에 보안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군들은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석까지 나는 이런 트레이딩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추석까지는 완벽하게 이런 형태로만 계속해서 매매가 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을 하고 또 빠르게 빠져나오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신규 매수도 추가 매수도 저는 섣부르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매매를 나는 계속해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혹은 보안 이후에 또 새롭게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영역과 또 장기로 가져가는 영역의 전략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